대한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아마 교재 자료가 없을 수 있어요. 이거 봐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계속 얘기 나누지만 라이브 커머스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월 3일 날은 이걸 다 세팅해놓고 각자 한번 좀 나와서 떠들게 하는데. 저기 혼자 하면 부담가고 그러잖아요. 네? 혼자 하면은 라이브 커머스가 부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해도 되고.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을 때 이게 제가 해보니까요. 라이브 커머스는 혼자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하는데 같이 방송한다는 게 아니라 개별 방송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초당수도 팔고 풀소나 팔고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6, 7명이 같이 하는데 시간을 각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 50분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사람이 또 자기 치러가지고 진행하고 근데 옆에서 이제 응원해주고 어려워할 때 뭐 이렇게 종이라도 들어주고 저기 시나리오 아니면은 좀 더 어려울 때 같이 들어가서 방송도 같이 해주고 이러면은 으쌰으쌰 하면서 잘 가고 실질적으로 매출도 잘 나와요. 근데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거 하나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힘든 거야. 그냥. 같이 하는 게 그래서 좋다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콘텐츠 만들 때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자료에 있으니까 보시고 이 자료도 제가 나중에 다시 드릴 텐데 먼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건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많이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연하게 시니어 벤처협회라는 데서 일을 했는데 제가 과거에 기업에 있을 때는 임원부에 있을 때 계속 신규 사업만 했었어요. 신규 사업을 담당을 해서 영화도 만들어보고 드라마도 만들어보고 모바일 정보통신업계에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 같은 것도 기획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신사업, 기업, 벤처, 스타트업 다 젊은 거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스타트업들도 젊은 친구들 도와주고 벤처 업체들도 젊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지인이 찾아와서 시니어 벤처협회 일을 좀 도와달래. 근데 그때 시니어와 벤처가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살아왔던 경험상으로는 나이 든 사람들하고 벤처, 나이 든 사람하고 스타트업 이게 그렇게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 일을 좀 도와주면서 보니까 인구 변동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1년에 몇 명 태어나는지 아세요? 30만 명이 안 태어나. 30만 명. 2025년인가 26년 가면은 서울 시내 여기까지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의 대학 경쟁률이 2대 1도 안 돼요. 이제는. 근데 노인 시장은 어떠냐면 65세에 들어가는 노인 인구는 80에서 100만 명이 매년 65세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어. 인구가 그렇게 달려보니 거지.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애들이 30만 명밖에 안 태어난다는 거지. 빨리 결혼해서 애들 좀 낳으세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해진 인구 변동 내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이 되게 많다는 거였죠. 제가 봤을 때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겠다. 그리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일의 영역이 재취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재취업이 안 되면 창업에는 창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 주제는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를 정했을 때 주제가 시니어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그들한테 어떤 정보를 줄 것인가를 전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블로그가 됐든 아니면 유튜브가 됐든 콘텐츠를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삶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자기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굳이 그 컨텐츠를 만든다 안 만든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일을 좀 만들어내는 것들이 좀 유용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그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을 교육할 때, 그 정부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경험, 역량, 노하우를 좀 잘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좋아하는 애야. 사업하다 보면 진짜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벅차는 일이 되게 많이 생길 건데 그걸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테니까. 마찬가지로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꼭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수업 분석이라는 걸 사업을 할 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강점하고 약점은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경험이 있고 어떠한 강점이 있고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나에 대한 얘기고요. 기회와 위협은 내 주변에 대한 얘기예요.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을 잘 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 저희가 아까 시니어 관계되어지는 일들을 좀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걔는 어떤 입장에서는 기회예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들은 계속해서 직장에서 나오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취업이나 창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나이로 몰려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협적인 요소는 뭐냐면 그들한테 기회가 없다는 거지. 많은 부분들이 없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느냐는 부분이고 나의 강점은 그 기업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성을 잘 알고 내가 그 분야에 경험이 있다는 게 기회일 수 있지만 약점은 내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실제 창업을 안 해봤다. 젊은 애들하고는 해봤지만 이런 것들이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고요. 이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SO 전략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또 사업적으로도 기회도 되게 많아. 화장품 시장이 되게 커. 근데 나는 화장품 진짜 잘 알아. 그리고 업체도 많이 알아. 그럼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위협적인 요소는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돈 많은 업체들이 다 해. 혹시 그거 아세요? 그 화장품 대기업 화장품 사더라도요. LG나 이런 데 사더라도 뒤에 이렇게 보시면 얘는 아닌데 이렇게 보면 제조업체가 한국 콜마나 한국 뭐죠? 콜마 뭐였나? 코스메틱. 한국 코스메틱. 콜마나 한국 코스메틱이 우리나라 화장품 90% 이상을 생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이런 화장품 하나 만들고 싶어 여기에 뭐 원료가 뭐가 들어가고 포장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한국 콜마에 가면은 10,000개 단위로 생산해줘요. 내 걸로, 내 브랜드로. 한국 코스메틱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의 90%는 그냥 유통회사예요. 마케팅 회사지. 내가 여기다가 어떤 원료를 넣을 거야. 라고 하면은 제조는 다 OEM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기회와 위협적인 요소로 구별을 해낼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컨텐츠를 만드는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업을 진행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사업을 하시면서도 도대체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뭐지? 시장은 어떻지? 뭐 이런 고민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이제 기업에서 매 2달에 한 번씩 회장한테 그 신규 사업을 보고 있었는데 세상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5개의 손가락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되는 놈이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얘가 뒤로 빠져서 못 되는 놈으로 바뀌고요. 도구로 되죠. 그러니까 BCD라고 그러는데 얘가 지금 캐시카우야. 돈 버는 애야. 일 수 있어요, 얘가. 근데 얘는 독이야. 버려야 될 건데 할 수도 못 버리고 저 끝에 있는 사업일 수 있는데 이게 돌아요. 왜? 세상이 변하거든. 사람도 변해. 기후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다 변해. 근데 내 상품만 영원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은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한 4개 정도로 잘 되는 놈, 못 되는 놈, 돈 버는 놈, 아니면 나중에 스타가 되는 놈. 이런 걸 잘 구별을 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가 후져도 돈 버는 놈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돈 버는 아이템이 있어. 근데 얘는 스타는 아니야. 클 수는 없어. 성장은 안 돼. 그렇지만 그렇게 돈 버는 내 돈을 가지고 성장하는 아이템을 찾아야지. 그럴 때 항상 이게 필요하다는 부분들이죠. 사업은 영원하지 않다. 아이템은 계속 변한다.
제가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을 해서 제일 잘 팔았던 게 화장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화장품 공급해주는 업체가 망했어. 갑자기. 그러면서 갑자기 거기에 몰빵하고 있다가 아이템이 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때도 되게 절실했던 게 뭐냐면 그럴 줄 알았으면 여기까지 포트폴리오를 좀 꾸미는 건데 걔가 영원할 줄 알았어. 근데 영원하지 않더라는 경험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는 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전에 창업 아이템을 아니면 사업 아이템을 고민할 때 기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스탬프 같은 어떤 아이디어 도출 방식들을 가지고 되게 많이 막 벽에 붙여가면서 직원들끼리 회의를 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한테 스탬프 이런 거 써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을 꾸준히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관심을 갖고 내 주변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한테는. 그 대기업에서 할 짓들이고요. 막 벽에다 별짓 다 하죠. 어느 소용없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키워드는 계속해서 잡아간다.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쓰고 지우고를 몇 번 하시다 보면은 내게 잡혀요. 방향이. 그 방향을 콘텐츠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블로그에 어떻게 쓸 것이고 유튜브에 어떻게 쓸 것이고 물론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 키워드가 카테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테고리보다는 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키워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그 화장품을 한다. 그래서 화장품은 어마어마하게 큰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좀 작게 나는 미백으로 갈 거야, 주름으로 갈 거야, 주름 개선, 피부 탄력으로 갈 거야처럼 좀 더 이렇게 정해지면은 내가 팔아야 될 제품이 잡히잖아요. 사실 이 헤어부터 요새는 풋 케어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이게 다 화장품이잖아. 근데 내가 진짜 할 건 뭐지? 그럼 그런 걸 키워드를 잡으면 어디다가 어떻게 그리해요? 그런 모임이 많아져요? 아니, 그러니까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나가다 보면은 내 나름대로 지도가 그려질 거예요. 어느 거에 집중할 건지. 그러니까 그 영역이 좀 더 밀집되면은 그 영역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든 그 영역에 대한 사업을 하든 그 영역으로 좀 들어가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너무 러프하게 잡아놓으면 그냥 한마디 수밖에 안 되는 거지. 종이 한 장에 딱 쓰면 되는 거지. 3개 정도. 3개 정도. 그 3개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꿈은 되게 큰 꿈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은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들어가야 되는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시장을 정할 때 이게 제가 그런 말씀 나누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시장 STP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요 한 가지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 최근에 뭐냐면은 SPT 전략을 정하면 어떻게 정하죠?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이제 들어보신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것 같은데 배달의 민족의 페르소나는 뭐였을까요? 처음에 29살짜리 직장 다니는 혼자 사는 남자예요. 처음에 배달의 민족이 자기 고객을 STP 전략으로 딱 잡았을 때 29살짜리 직장 다니는 남자, 혼자 사는 남자. 자, 직장 다니는 29살짜리 애가 집에 왔어. 뭘 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되잖아. 자기가 요리할 수 없잖아요. 요리하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짜장면 집에 전화할 거 아니야. 음식점에 전화하잖아. 그게 배달의 민족 처음에 페르소나였어요. 걔를 정하고 배달의 민족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B급 광고가 나오고 배달이 29살짜리잖아. 남자애. 직장 그렇게 타겟을 쪽에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전 국민이야. 이제 타겟이 바뀐 거예요. 페르소나가. 마찬가지로 최근에 제가 SPT를 정할 때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할 수 있죠. 50대 후반의 남자 직장과 창업 그러니까 수익에 관심 있는 수익가예요. 그렇게 정하면은 그 사람에 맞는 어떤 창업이라든가 창직이라든가 하는 영역에 타겟을 정해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좀 명확히 해줘야 되니까 시장을 좀 더 나누고 나이별로나 세대별로 나누고 하는데 최근에 소셜미디어가 확장이 되면서 흩어져요, 얘가. STP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장이 단일 시장으로 명확했어. A, B, C, D 딱 명확하게 그 시장이 잡혔는데 지금 이게 경기를 넘어가요.
나이도 넘어다니고 세대도 넘어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자 남성 화장품을 할 거야. 세대는 5, 60대야. 왜냐면 50대도 이제는 화장을 해야 되잖아. 피부가 경쟁적이야. 그래서 나는 5, 60대를 대상으로 남성의 화장품을 만들 거야. 라고 정했는데 그게 어느 날 보면은요. 얘가 이 화장품이 남자에서 여자로 건너가고요. 아니면 세대를 건너가. 지금은 저도 이제 50대 중반으로 넘어가지만 지금 옷 입으시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옛날에는 실버 의류와 젊은 사람들 의류가 달랐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에서 옷 입을 때 아이가 같이 입어요. 옷을 입을 때 이제는. 그러면 세대를 넘나드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에서 실버를 대상으로 여성 의류 판매전을 했는데 쫄딱망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노인인데 여자들이 나이가 들었는데 그 시장에 가서 실버 옷 사는 건 안 살려고 해요. 설령을 사입어도 그런 판매전은 안 가는 거지. 자세히 보시면은 나이 드신 여기 이제 선생님도 계시는데 뭐 물건을 살 때 보면은 아이랑 똑같은 사요 이제. 옷도 똑같이 입고 화장품도 같이 써. 이제 남자가 혼짓해서 써. 이러한 것들 때문에 SBT가 좀 변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포지셔닝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9살짜리 직장 다니는 혼자 사는 남자 걔가 뭐 하지? 이런 고민을 막 하다 보면은 걔가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대 후반의 남성들이 화장품을 쓸까? 그럼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보통 우리 남자들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요철 한번 바르고 말잖아요. 근데 점점 최근에는 이게 이제 다른 게 바뀌는 거야. 피부 탄력이라든가 미백으로. 이제 그 시장을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어떻게 쓰게 할 거지? 이렇게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키워드가 나오는 세 분 안에서 타깃이 정해지는 거죠. 명확하게 정하는 부분들은 사업이든 컨텐츠든에 다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략이고요. 얘가 딱 전략이 잡히면 그 다음에 전술적인 요소가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는 뽀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케팅 믹스, 제품을 어떻게 할 거고, 가격을 어떻게 할 거고, 유통을 어떻게 할 거고,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전술적인 요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컨텐츠를 정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더 명확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양식에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콘텐츠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 내가 만드는 콘텐츠를 도대체 어디 갖다 쓸 건데,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그래서 분석하는 거고 이 자료 다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유튜브 채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라는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편을 만드는 꾸준한 활동들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유튜브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동일합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가능하면 사업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중요한 게 보면은 통일감 있고 일관성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블로그에다가 글을 쓸 때 막 맛집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장품 얘기하고 화장품 얘기하다가 사업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네이버 블로그는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지 전문성이 없어.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알고리즘 중에 C랭크라는 게 있고 다이아로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C랭크나 다이아로직 내용은 좀 다르지만 C랭크가 이제 크리에이터인데 전문성이 있느냐 아니면 다이아로직처럼 실제 경험한 것들을 썼느냐 하는 부분에 전문적인 글들을 썼느냐 하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람이 멀티기를 해.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맛집 하다가 어느 날은 화장품 하다가 어느 날은 육아 얘기하다가 어느 날은 뭐 사업 얘기하다가 이러면은 되게 싫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지 전문성이? 그래서 상위 노출도 안 돼. 유튜브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가능하면 좀 일관적인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콘텐츠를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2개를 운영하든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훨씬 유용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유튜브를 찍거나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텐션이에요.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하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가 라이브 커머스 들을 때 말이 이렇게 끊기거나 아니면 질질 끌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보시겠죠? 지루하잖아. 그래서 속도감 있게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라이브 커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뭐라 그러나 내가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쁘다, 말 잘한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반지쪽 공장에 있다가 이쪽 기획 쪽 IT 업계로 옮겼는데 저는 영업을 지원하는 부서였는데 영업은 말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 영업 지원 부서였는데 마케팅 부서였는데 진짜 영업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말을 잘 못해. 어느라고. 되게 신기해서 그 친구를 한번 쫓아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실제로 거래처 대표들한테 신뢰감을 엄청 주더라고요. 말은 잘 못하지만 그 친구가 이야기하고 그 친구가 풀어나가는 부분에 그 거래처 대표들이 신뢰감을 무척 많이 주는 걸 보면서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나를 신뢰감 줄 수 있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산타맘이라는 친구가 한 600명 가지고 150개를 팔았다는 게 팔로워 600명 가지고 150개 팔았다는 것도 그만큼 그 친구가 신뢰감을 많이 준 거지. 육아 교부제였는데 그 신뢰를 많이 줬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팔로워가 많지가 않아도 물건이 판매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들을 잘만 꾸미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셀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보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머스라든가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중요한데 어쨌든 저쪽은 뭐냐면 유튜브로 방송을 할 때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보통 지난번에 우리 매티도 그런 걸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실제로 라이브 커머스하고 TV 홈쇼핑하고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TV 홈쇼핑은 엄청 압박을 해요. 바로 사야 돼. 금방 끝나. 금방 판매가 종료가 돼. 품절이 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고객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그렇게 하면 판매 안 돼요. 끌어들여서 내가 이 제품이 정말 좋은 거고 이게 너한테 어떤 장점을 줄 거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은 부분으로 소개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라이브 커머스보다는 유튜브를 통한 상품 판매에 좀 아까 뽑겠다 아니면 유리하다 이런 여성분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걸 왜냐하면은 블로그하고 연동을 시켜놓다면은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연동을 시켜놓으면 블로그에는 글이 많이 들어가고 영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검색되어지고요. 어쨌든 몇 개 발견되어지면은 언젠가 팔리는 거거든요. 라이브 커머스는 그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 시간만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품의 내용이나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내가 꾸준히 가지고 있는 상품일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커머스 쪽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H쇼핑이 됐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만큼 그분들한테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을 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것만 이루어지면 구매 전환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든 아니면 다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든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구매 전환율이에요.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광고해서 내 쪽으로 유입을 막 시켰는데 그건 안 소용없는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8,000명이 들어왔는데 2장 샀다. 이건 답 아니죠.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현재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우리가 A쇼핑을 하려도 기본적으로는 새싹 등급까지는 받아야겠다. 옛날에 800만 원짜리인데 지금 200만 원까지 줄었으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제품의 가격에 따라서는요 급반이야. 3, 40만 원짜리면은 몇 개만 팔아도 200만 원은 넘어가니까 이걸 통해서 네이버 가는데 그래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A쇼핑이나 다 똑같아요. 팔로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방송해도 사람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브랜드 콘텐츠를 팔 경우에는 최대한 30%까지 수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는 거고 그냥 넘어갔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자체 작품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위탁 배송을 기반으로 하는 드랍쇼핑으로 운영하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팔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앞서 STP를 정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팔 건지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지면 맨 마지막에 아까 그 왕혜원 씨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실현할 건지 충분히 연습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아이코머스에서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이 이제 브랜드 제품들이 잘 팔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실제 보면은요 아이디어 상품들이 잘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소 같은 데서 나오는 것 같은 아이디어 상품들도 꽤 많이 팔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뷰티라든가 의류 또는 먹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직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잘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시연을 갖다 이렇게 예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시연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소비자들한테는 감각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이렇게라도 써서 같이 가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판 같은 것들로 보시면 이게 지난번에 제가 강의하면서 썼던 건데 그냥 이렇게 갖다가 판 같은 것들을 올려놓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소비자들한테 좀 더 직관적으로 갈 수 있는 구성들 오늘의 혜택이 어떤 것들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다이소에서 2,000원인가? 주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면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초당옥 수습할 때는 이거 어디 가서 막 출력하고 별짓 다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더라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제 글씨도 거꾸로 출력하고 별짓을 다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고 이렇게 해도 판매된다. 그냥 이런 판매 같은 거 써도 된다는 부분들을 실제로 해봤더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괜찮은데 매일 쓸 거면 몰라도 가격도 계속 변하고 수량도 변하는데 이렇게 출력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 저기 POD도 만드는데 좀 버겁다는.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 상품은 제가 이제 그 저희 멘티들한테 나눠줬는데 시나리오 그 예시도 제가 기관 통해서 배포해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송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나리오를 꼭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나리오를 쓸 때 시나리오대로 안 한다. 무슨 말이냐면 대본을 쓸 때 흐름만 잡는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튜브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유튜브 제일 처음 찍을 때 A4 용지로 한 장 반을 썼어요. 그리고 그걸 외웠어. 그리고 유튜브를 찍는다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문구를 놓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돼. 그게 다 틀린 거야.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그거를 대충 이해를 하고 키워드만 갖고 그냥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다른 이야기를 넣었다 뺐다 해도 전체 흐름은 괜찮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시나리오를 놓고 외웠더니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흐름만 잡으면 되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흐름입니다. 시나리오만 쓸 때, 대본을 쓸 때 실질적으로 흐름만 잡는다. 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라이브 커머스가 우리 강의 시작하듯이 정시에 들어와서 정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 중에 꼭 전달해야 될 정보는 몇 차례 나눠서 예를 들어 10분 단위로 나눈다든가 15분 단위로 나눠서 반복하는 거죠. 그래야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통 라이브 커머스는 59초 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1시간 돌리잖아요. 그럼 59분, 59초가 되면 자동으로 꺼져요. 마찬가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편성을 할 때 1시간 편성을 주거든요. 근데 그 편성을 1시간을 준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면 된다.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시간 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와 소통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서 저 사람이 내 상품을 샀을 때 정말 유용하다, 그것 자체가 되게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이거 보이세요? AK가 거꾸로 가 있죠. AK가 인스타그램은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할 때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전면을 썼을 때는 이 화면이 거꾸로 가요. 반대예요. 이렇게 찍으면은 그 저게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송출이 아니고 얘를 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댓글 내가 못 보잖아요. 댓글을. 그래서 대부분의 방송도 댓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같이 눈이 안 좋은 사람은요 이 댓글 안 보여. 그래서 이럴 때는 태블릿 같은 걸 옆에 들고, 왜냐하면 나는 계속해서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카메라가 저 끝에가 있지만 나는 다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서 계속해서 봐야지. 그러한 부분들이 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방송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바뀌어 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활용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앞서 방송에서 보면은 저희 3명이 한 화면에 다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원래는 야외에서 촬영해야 되는데 조그만 그 농기구 있는 데서 찍다 보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멀리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능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에 담겨야 된다. 출연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구성들을 좀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이크 어떻게 사용할 건지 등등도. 이게 뭐냐면 제가 이런 마이크도 이제 폰에다가 설치해서 쓰긴 하지만 사실 이게 이렇게 멀리 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핀 마이크 갖고 와서 여기다 꽂거든요. 요즘은 무선도 싸요. 한 10만 원 하니까 무선을 여기다 꽂고 쓸 수도 있지만 무선 갖고 와서 꽂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게 카메라가 저기 정도만 있어도 보이스가 제대로 안 들려요. 이게 가까이 있을 때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면은 이렇게 긴 핀 마이크 쓰죠. 이것도 한 2만 원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0m 가. 카메라가 저기 선생님 있는 데 있어도 여기까지 이게 충분히 연결되니까. 근데 제가 실수했어요. 무선을 살 걸 괜히 유선을 사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방송 시스템을 구현하고 하는 부분들에 갔을 때는 제가 이제 저 가방을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거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이렇게 방송할 수 있다. 이거 백화점에서 옷 파는 거예요. 저기 뭐 음식 파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같은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송을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방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전 홍보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데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방송하잖아요. 근데 오늘 7시에부터 방송 하나 할 건데 궁금하시면 같이 보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방송하기 전에 사람이 와야 되는데 사람이 오게 하려면은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등에 아니면 내 단톡방, 밴드 등등에 내가 언제 무슨 물건을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해서 미리 홍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사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안 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몇 명 있는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1시간 동안 방송하는데 딱 9명 들어왔었다고. 그것도 들락날락 하면서. 근데 다행스럽게 7명이 제 티셔츠를 사줘서 다행이었는데 어쨌든 사전 홍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 아시는 분들이 사준 거야. 싸니까 19,000원이니까 사주지 뭐 이러고 사주는데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나리오나 큐시티 같은 것들은 한번 다 작성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돼 있지 않으면은 방송 진행을 실질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방송 진행할 때 제가 처음 라이브 커머스 진행할 때 긴장을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댓글창 하나도 안 봤어. 그냥 막 나 혼자 떠든 거야. 1시간 동안. 나중에 녹화된 걸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 세상에 누구하고도 소통을 안 하는 거죠. 거기에는 사람들이 학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 하나도 못 본 거야. 근데 그게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면서 가장 크게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소통해야 되는데 고객하고 그걸 전혀 못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머릿속에 있었는데 막상 카메라가 딱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습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저쪽에서 봐서 보고 알려주거든. 댓글 올라오고 어떤 거다라고 알려주니까 내가 방송을 하다가 놓치는 부분들은 다른 동료들이 같이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셀러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면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화면 안에.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얘를 가지러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이거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나는 카메라에서 밖에 빠져나왔죠. 그 사이에 손님이 들어왔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보이스라도 들어야겠다는 거지. 말을 계속 하라는 거지. 아 지금 제가 이거 가지러 가요. 어쩌고 하는 순간에 카메라에서 나와 있지만 보이스는 계속 들어갔죠. 그렇게
고객하고의 소통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나는 계속해서 이게 이제 카메라에서 가끔 빠져나가는 것들이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냐면 가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옷가게 같은 데서 보셨던 적 있으시죠? 특히 H쇼핑 같은 경우는 자기 가게 매장에서 해. 근데 매장에서 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옷이 저기 있는 거야. 다른 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까지 들어가는 사이에 얘가 빠져나가 있는 경우도 종종 나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보이스는 들어야 된다. 끊임없이 써줘야 된다는 거지. 제가 옷까지 들어가는데 파란색이고요. 어쩌고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는 것들은 계속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쨌든 준비는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옷가게에서 이렇게 놓고 파는 거죠. 거기서 사실 참 잘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시지 않아요? 라이브 커머스 보신다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텐션이 좀 필요합니다. 텐션이 말할 때. 그래서 좀 빠르게 하는 게 고객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말이 느리고 제가 이제 김남은 선생님이라고 시니어 모델이 있어요. 제가 옛날 시니어 벤처 일할 때 일 도와줄 때 시니어 모델 학교를 한번 개설을 했는데 그때 LG에서 트레이닝 하시자마자 오셔가지고 그 해에 한복 대상 받으셨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가 이상하게 사투리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 말이 느려. 근데 그분하고 한번 제주에서 뿔소를 한번 팔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주 포구에서 뿔소라를 해녀분들이 캐온 거를 보여주면서 바로 파는 그런 걸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외모하고 달리 방송에 썼는데 너무 느리고만 이러니까 점잖지 나이 65세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옆에서 보는데 짜증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텐션이 없으니까 아주 점잖으신 양반이지. 근데 그게 방송국 옆에서 보는데요 정말 지루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하고는 안 해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말 빨리 할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평상시보다 더 느리더라고요 말이. 본인은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는 텐션 있게 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을 좀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카메라 끊기지 않게 카메라 벗어나도 오디오는 항상 켜져 있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설명한 겁니다. 항상 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1시간 동안은요 그 안에 나와 우리는 있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고 가능하면은 좀 뭐라고나 자기답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면은 이게 주황색이 있고 화이트가 있는데 이 색깔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의류를 팔 때 실수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 감각이 좀 덜 해가지고 하얀색 백보드 앞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뒤에 이제 블루랑 그린이 아니고 하얀 이거 앞이지. 이거 왜냐면 여기 앞에서 하면은 되게 좋을 줄 알았어.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시커멓게 나와. 이 뒤가 화나면 카메라 앞에서 내가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조명을 쐈는데도 이게 얘가 더 빛나다 보니까 내가 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 왜곡되어져요. 하려고 하는 상품.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사전에 조명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거나 아니면 내 상품을 어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비주얼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 카메라로 찍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본 다음에 방송을 시작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곡이 돼요. 색깔도 변하고 내용도 변하고 그래서 내가 원래 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 앞서 얘기했다시피 뷰티, 의류, 먹는 거가 잘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뷰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색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영상에서 봤지만 바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빠르지. 실제 그 의류파는 데 보면은 옷 입어보라고 해요, 고객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정하는 것들이 있어서 자기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 거냐에 따라서 정확한 입장들을 좀 가져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요새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 그 음성, 영상을 노래에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지 함부로 쓰지 마라. 이미지. 우리 그 상품 등록할 때 똑같습니다. 이미지 같은 거 잘못 쓰면은 참 문제가 되어져요. 예전에 그 지금은 잘 서비스 안 하는데 그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상을 사진들을 모아놓는 서비스가 있었어. 야후에서 했었지. 야후 하다가 이제 야후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렇게 또 그 내 사진들을 막 올려놨는데 어느 날 회사 앞을 지나가는데 스포츠 센터에 제 골프 사진이 딱 엉그라니 붙어 있는 거죠. 그것도 제가 골프를 그렇게 잘 못 치거든요. 폼이 어떤 사람 아마 디자인 하시는 분은 그 사진의 폼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나는 되게 쪽팔린 사진이야. 손도 가다가 빠지고 다리도 빠지고 이게 누구나 봐도 지금 공은 아마 오비 됐을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그 스포츠 센터에 큼직하게 골프, 수영 뭐 이렇게 했는데 골프에 제 사진이 붙어있는. 그래가지고 가다가 차 멈추고 들어가서 주인한테 담당 매니저한테 뭐라고 그랬더니 그건 디자이너가 쓴 거라 자기 모르겠대. 그러니까 그 홍보회사 맡겼는데 그렇게 홍보니까 자기는 관계없다고. 그런데 며칠 있다 전화 왔더라고요. 자기 내리겠다고. 뒤늦게 알게 된 거지. 지금 후회해요. 왜냐면은 저작권 위반은 기본 150만 원인데 최소 꼭 한우 먹을 걸. 그게 지금도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알려줬나? 엑스프레임 아이오라든가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이미지, 영상, 음성 이런 것들은 꼭 확인된 것만 갖다 쓰시라. 남의 거 잘못 썼다가는 노란 딱지 붙는 게 아니라 저작권 위반으로 걸려서 요즘도 그러나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제일 흔한 게 뭐였냐면 저기였어요. 폰트를 갖다가 쓴 어린이집 유치원집들이 저작권 위반으로 무척 많이 걸렸었는데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이렇게 상점 같은 거 들어가실 때 특히 폰트 같은 거 함부로 쓰지 마시고 폰트는 눈노라는 데 들어가시면 공짜로 쓸 수 있는 폰트가 엄청 많아요. 눈노. 그리고 이미지는 xframe.io인가 그걸 거기 들어가 보면은 동양 이미지 엄청 많거든요. 공짜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5천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xframe 예. xframe.io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컴퓨터 되시는 거. 그럼 거기 하루에 13개씩 이미지 공짜로 갖다 쓸 수 있는데 동양 이미지들이나 우리가 픽사베이나 이런 거 갖다 쓰다가 보면은 다 저거잖아.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만들거나 뭘 만들거나 홍보물을 만들거나 할 때 이미지 갖다 쓰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동양 이미지는 대부분이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몇 장씩 올라오니까 거기서 쓰시면 돼요. xframe.io 그리고 눈노 통해서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본은 반드시 쓴다. 하지만 대본은 필요 없다.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본이 왜 필요하냐면은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그 상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상품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반드시 써야 돼요. 김 대표님, 지난번에 시나리오 쓰니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 잘하셨는데, 그래서 시나리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가져가고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 순서대로 안 가도 됩니다. 오프닝하고 클로징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10분 내지 15분 단위로 반복해서 방송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유튜브 찍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하기 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밑에다가
저 포스트잇으로 키워드 한 20분 방송할 거면은 키워드 한 3개 정도만 적어놔요. 그럼 그 키워드에 맞춰서 그냥 떠들면 돼요.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제품 구매 전환율이 발생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상품 기술서는 한번 적어본다.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 제품을 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제품의 구성, 형태, 내용,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의 종류, 그리고 얘가 가져가는 어떤 기능적인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상품 기술서가 반드시 작성이 되어져서 왜 필요하냐면은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얘를 얼마큼 이해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거 한번 적어본 거하고 안 적어본 거하고 확 다른 게, 제가 한미류라고 하는 회사에 이 마스크팩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마스크팩. 근데 이 여자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여자 화장품이 다 그래요. 화장품이 저한테는 되게 어려워, 그 용어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되게 이렇게 누군가한테 설명하기에는 제가 체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미료 그 마스크팩을 그 김남원 선생이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남자들한테 한다고 막 그 직접 해가면서 홍보를 하는 광고를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제가 한 40분 하다가 끝냈어요. 왜냐면 상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상품 기술서는 꼭 써봐야 되겠다. 자기가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이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대본하고 또 다른 겁니다. 시나리오는. 그리고 항상 대본을 쓴다. 시나리오.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항상 하는 얘기잖아. 그 방송 시작할 때.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꼭 만들어 놓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댓글 달아주시면은 뭐 해드려요. 아니면은 지금 구매하면은 하나 더 드려요. 뭐 등등 어떤 반응, 아니면 퀴즈를 내고 퀴즈에 답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상품을 하나 더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것들을 방송 중에 계속해서 노출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구매 전환이 상당히 빨라지는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같이 눈 나쁜 사람은 댓글이 안 보여요. 그 댓글이 안 보일 때는 저한테 태블릿이 있는데 태블릿을 별도로 놓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당 수습할 때, 꿀 수업할 때는 아무나 계속 꿀 수업 간다고 했는데, 초당 수습할 때는 이거 제대로 진행을 못한 적이 있었어. 마음이 원래 하려고 했던 장소가 아니고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수한 거죠. 그 첫 번째 제가 보여줬던 영상에서는 실수한 게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상품도 제대로 배치 안 했고, 피켓은 있었지만 카메라 안에 저희가 다 들어가지 못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실수한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한 실수들은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품명을 좀 제대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제품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주는 부분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내가 미스트인데 막연하게 미스트라고 상품, 이 미스트는이 아니라 이 위드아티 브랜드명을 정확하게 해서 미스트는 이라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말할 경우에는 상대편한테 이 제품에 대해서 인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걸 명확하게 그냥 막연하게 이 미스트는 하는 것들은 얘가 다른 미스트하고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좀 더 명확한 제품명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 바지는 어때요가 아니라 이 티셔츠는 라그린, 7부 그린이라는 것들처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이거는 싼 거예요가 아니라 이걸 사시면은
구체적으로 왜 싼 건지, 뭐와 비교해서 더 싼 건지 등등을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이 갖는 혜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말하다 보면은 되게 노력을 하는데도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강의에도.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런 것들이 좀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그 중간에 말을 안 늘려고 말을 좀 많이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말을 멈추면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저런 이상한 말이 들어가요. 그런 말이 들어가죠. 네.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요새 정치 중에서 막 약간 크 하는 소리 나잖아. 되게 듣기 싫잖아요. 그런 방송에 나오면.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진짜 좋아요, 엄청 좋아요.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듣는 사람이 진짜 좋아할까? 근데 실제로 저희가 말을 하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해요. 정말 옛날 책들만 말씀해요. 원고를 적절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라는 이유가 시나리오 상품 기술서를 한번 써보고 그걸 몇 번 읽어보면 그 흐름이 머릿속에 잡히는 거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여러 명이 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들어줘요. 네, 이런 거 이렇게 저희 A경제에서 상대편이 들어주거나 특히 여성 화장품 이런 거 할 때는 목소리가 이게 느낌이 안 와.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 단어들이. 그런 부분들이 존재해서 좀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것도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음 방송을 예고하고요. 그리고 그 방송 시간에 방송한다 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코칭도 제대로 좀 잘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얼만큼 상품에 대한 신뢰감을 줄 것이냐 그리고 그 신뢰감을 준 상품에 대해서 얼만큼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이 이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가치 모든 게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이게 참 힘들더라고. 당장 사게 해야 되는데 당장 사게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게 진짜 중요한 거 간증한다는 거. 이거 말 의미 가세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쇼 호스트가 됐든 셀러가 됐든 물건을 할 때는요 그 물건을 제대로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미적 마스크팩 팔았다고 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있던 분이 이 마스크팩은 물에 넣으면은 오래되면 이게 녹아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해왔냐면은 마스크팩 하나를 투명한 요거만한 투명한 유리병에다가 마스크팩을 넣어갖고 온 거야. 완전히 녹은 거. 그렇게 녹아서 완전히 액체가 돼서 걔를 몸에 발라도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하면서 뭐랬냐면 얘를 이렇게 물에다 넣으면 이렇게 변해요. 미리 만들어 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내 피부에도 발라보고 얼굴에 발랐는데 바르니까 상당히 좋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보는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되게 좋은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준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분명히 상품 기술서에 얘를 물에다 넣으면 그렇게 녹아서 몸에 바를 수 있어요. 라고 나왔는데 그걸 실제로 해온 거지. 그런 노력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분들이. 마스크가요? 마스크 되게 두꺼워요. 마스크팩이 마스크팩? 얼굴에 붙이는 마스크팩. 그게 이제 물에 넣으면 녹아서 그게 이제 이런데 피부에 발라도 되는. 그러니까 바디로션 쓰는 건가? 그렇게 하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소통입니다. 댓글 계속 보가면서 대화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손님이 없어. 그래서 댓글을 보고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 혼자 떠드는 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쵸? 손님이 없는 거야. 사람이 들어와야 뭔가 뭐 있잖아. 근데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 혼자, 그러니까 우리 몇 명만 보는 거야. 되게 지겨워요. 시간도 안 가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상품 공부는 많이 한다. 안 그러면 대답할 게 없어요. 네. 자, 오늘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 유튜브 네이버 쇼핑 라이브 하는데요. 만약에 책 방송을 지금 생각보다 힘들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거랑 아까 인스타에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타겟층이 50, 70대까지 근데 페이스북이 아무래도 친구도 많고 저희 친구들이 거의 제가 오는 타겟층이거든요. 그렇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방송을 해준다는 거죠. 괜찮아. 그럼 핸드폰 두 개가 있어요. 핸드폰 두 개는 유튜브는 그걸로 하고 옆에다가 넣고 인스타로. 저는 하면 페이스북이랑 네이버 같이 하려면 페이스북에 유튜브.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다 보면은 주로 가는 영역에 시선이 가 있잖아요. 시선이 그렇게 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시선이 이쪽을 보고 나는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 이쪽 거 주로 보는 사람은 자기를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송출 방송하는 시스템은 카메라에서 손을 빼서 시스템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송출 시스템을 제대로 쓸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기다가 카메라 놓고 카메라에서 손을 뽑아서 하나는 PC 하나는 PC 이렇게 해도 그 카메라 하나잖아요. 얘는 유튜브 쏘는 거고 얘는 페이스북 쏘는 거예요. 송출할 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이렇게 두 개 놓으면은 오고 쓰면 되는데 왜냐면은 시선이 처리가 안 돼. 그래서 하다가 보면 한쪽에 집중하게 돼.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유튜브 찍어보고 이러면 아시겠지만 내가 여기서 살짝만 벗어나도요 되게 많이 벗어날 거예요.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영상 보면은요 얘가 여기를 찍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달리는 네? 유튜브는 거의 고정 상태에서 하는데 지금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라이브 커머스가 아니라서요. 저는 유튜브를 하기를 기대했다니까. 유튜브가 훨씬 나아. 그렇게 진행하시면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유튜브로 방송이 돼요? 아니, 제 구독 팬이 어느 정도 팔로워가 돼야지 방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말고. 녹화해서? 네, 녹화해서 유튜브에다가 저 상품 광고를 아까 저 포트처럼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잠깐만. 라이브지 녹화 아닙니까? 응? 녹화 방송. 녹화 방송은 아니에요. 사업을 하고 계세요 지금?
꽤 유명한 집도 유명하다는데 저기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앉아서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물건을 꾸준히 팔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라이브보다는 얘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5분 정도 해서 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도 다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밑에 스마트 스토어 링크만 달리고.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꾸준히 파는 물건이라면 이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게 라이브가 아니죠? 네, 라이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편집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강 대표님처럼 프리미어 이런 거 같이 어려운 거 안 썼고요. 원래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데 없다면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저기 그냥 곰믹스 프로. 곰믹스 프로 35,000원인가밖에 안 하거든요. 평생. 곰믹스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찍기도 쉽고 유튜브에 보면은 곰믹스 쓰는 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첨단의 기술, 최첨단의 내용들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세상이 널렸어. 플랫폼이나 서비스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찾아서 잘 쓰면요 싸. 1년에 뭐 돈 많이 낸다고 하면 몇십만 원짜리고 아니면 공짜로 쓸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들이 최고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 진행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카카오 톡 채널부터 만드세요. 카카오 톡 채널. 그래서 내 고객을 내 걸로 계속 확보해내려 하는 거지. 특히 이제 매장 같은 거로 할 경우에는 톡 채널을 확실하게 활용해서 사람들을 계속 모아서 그들한테 문자를 알려주고 뭐 알려주고 하면서 내 고객을 만들어 놓으면 제일 쉬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올리는 거냐면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사전 홍보, 블로그 이런 것들을 거기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반려동물 밀키트 판다는 분이 천안에 계신 분이 있는데 57세대 그분이 처음에는 앱을 만들었어요. 구독 앱을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5,200만 원 지원받아서 구독 앱을 만들었는데 외주도서 만든 거야. 외주도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내가 이제 멘토링 한다고 만났는데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근데 얘를 운영하려면 사람이 필요해. 구독 앱을. 근데 구독 앱 자기가 처음에 기획한 데도 다 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아. 답답한 거야. 개발 좀 더 들어야 돼.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뭐랬냐면 이거 버리시고요. 나중에 돈 벌면 쓰시고 카카오톡 채널로 갑시다. 왜냐면 초안 지역에서 팔 거니까. 그리고 이 양반이 보험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미 동물병원이나 그 상점들을 많이 알아. 그러니까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다가 그 톡 채널 가입하시면은 밀키트 하나 더 줘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지금 한 1년 반 됐거든요. 한 달에 7천에서 1억씩 한대요 매출. 천안 지역에서만. 구독분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 중에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쓸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최소한의 돈만 들여서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운무빙인가? 여성변체협회에서 이 결혼식을 갖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대. 그래서 정부에서 5천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이 여성분이 이 5천만 원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냐면은 그 동영상 정성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왜 만들어? 그거 그냥 유튜브나 춤 쓰면 되지. 실제로 그걸 만들 수도 없어. 그 돈으로. 그런 것처럼 과도한 기술에 투자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있는 게 되게 많아. 그 있는 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 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커머스 크리에이터가 되셔라. 커머스 상품만을 하는 크리에이터. 그 크리에이터가 되는 부분은 유튜브, 블로그, 뭐 카카오톡 채널이 됐든 뭐 등등등을 통해서 그 채널을 활용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정보를 봐. 그게 안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7시부터 방송할 거고.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